4시 뉴스 썰기는 오늘로 마지막 방송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보다 조금 늦게 찾아뵙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는 계속됩니다.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누나 채용에 이어 이번에는 극우 유튜버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정부가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자, 윤핵관이 키우는 유튜버. 자, 어떤 유튜버인 줄 알겠습니다.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자,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공개된 이 사진. 자, 이 문자 메시지에서 되게 유명해진 강기훈 씨라는 이름입니다. 이모티콘 밑에 강기훈 씨가 있는데요. 자, 이번 세태 때 가장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자, 지난 총선 당시에 자유의 새벽당 그 후보로 출마를 한 적도 있고요.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트럼프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자, 처음엔 강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동일 인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강 씨가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가졌는지 대통령실에 근무해도 되느냐, 이런 논란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네, 일단 그 대한우파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의 새벽당.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잠깐 대표적인 그 정책들이 뭐냐면요. 자, 반중 친미 노선입니다. 또 하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배후는 중국이다. 뭐 이런 주장들 했는데 뭐 반중 친미는 그럴 수 있죠. 보수 정당 계열에서. 하지만 총선 부정선거는 마침 어제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주장에 의미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거고요. 뭐 세 번째 거는 글쎄요. 뭐 이런 어떤 음모론들, 뭐 대안적 팩트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극우적인 노선인 거죠. 자, 지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긴 하지만 이런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하지 않는 자, 국민의힘 정체성과도 좀 다른 극우적인 노선인데 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 정당, 그런 유튜브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논란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채용됐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구 발언 논란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식의 입장으로 지금 일관되고 있는데 사실 했던 발언들이 구구 발언인 것도 있고 막말도 있고 제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해명을 좀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부 극우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극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을 어떻게 일부의 그 발언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뭐 이런 해명인 거죠. 자, 맞습니다. 맞죠. 사상 검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누군가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한 말이나 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극우적인 언사를 했으니까 극우라고 판단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거나 그건 잘못이었다라고 사과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대통령실의 논리대로면 지난 대선 당시에 저희가 뉴스 썰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이 뉴스 썰기 정말 찾아보면 없는 게 없는 뉴스 썰기. 맨날 썰고 있죠. 자화자찬도 한번 하고요. 네. 지난해 12월 9일 아십니까? 이게 비니좌라고 유명한 그 젊은 우파. 인데요. 노재승 씨입니다.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었는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김구는 국밥이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 뭐 이런 식의 5.18 관련된 저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극우적인 발언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 자, 대통령실 논리대로 따지면 노재승 씨도 사퇴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일부의 발언으로 극우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네, 비니좌 노재승 씨는 극우 발언과 이제 막말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의 요람이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이 행정관 한 명의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건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일개 행정관이 설사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정관이 어떤 정책 결정이나 정책의 집행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해명인 건데요. 자,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한 사람이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참고로 강 씨에 대해서 지난 대선 이런 활동을 했다고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선거 과정에서부터 예.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여러 가지 청년들과 관련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조언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뭐 장병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뭐 게임 하는 곳에 대통령을 모시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멸콩 챌린지를 멸콩 주도한다든지. 챌린지. 자,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보면 다 기억이 나는 상당히 그 파격적인 그 선거 이벤트들이었지 않습니까? 자, 당시 이런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이 됐어요. 반전 효과를 이루는 상당히 굵직한 성공한 이벤트들이었던 건데 물론 이제 사실 확인은 더 필요하지만 만약 저런 기획을 한 게 강기훈 씨가 맞다면 강기훈 씨가 저런 기획들을 다 한 게 맞다면 자, 대통령실 논리대로면 자, 대선 캠페인도 혼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자, 대통령실에서 혼자 일개 행정관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자, 이런 논리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네요. 대통령실 입장을 좀 체크해 보니까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저희가 만약에 천하람 저분이 했던 말이 맞다면 이런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강 행정관이 대선 직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밑에서 일해왔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 그 지상파 방송에서 단독 보도라고 나왔었죠. 저 강기훈 씨가 권성동 직무대행의 정무실장 출신이었고 지난달 그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갈 때도 동행했다. 저 빨간색 동그라미, 투더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강기훈 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네. 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걸 한번 보시면 아,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인연이 있었구나.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한 다음에 다시 이 문자를 보시면 자,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전혀 사전 설명 없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미 두 사람이 강기훈 씨에 대해서 강기훈 씨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추론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권성동 직무대행은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은 맞지만 대통령실에 추천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오늘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임용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강기훈 씨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확실해 보입니다. 자, 정리하면 강 씨는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다가 대선 때 선거 승패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고 실세 윤핵관인 권성동 직무대행 밑에서 일을 했고 대통령실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필 내부 총질 대화에서 언급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망,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준석을 대체할 청년 정치인인 게 아니냐. 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준석이 빠져나간 이준석 대표의 빈자리를 같은 젊은 정치인인 강기훈 씨가 대체하는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다만 이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측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뭐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이 대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당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간택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네. 사실 절대로 저는 젊은 세대에게 어떤 소구력을 갖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도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뭔가 거쳐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2030 세대에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꽂아주는 걸까? 소위 말해서 꽂아주는 정치인을 아마 젊은 층에서 글쎄요, 공정에 반하는데 지지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윤핵관이 키우는 유튜버 물음표인데요. 자, 이준석식 정치 뭡니까? 자, 젊은 층의 호소력 있는 보수 정치를 추구해 왔는데 자, 과연 극우적인 시각의 유튜브가 젊은 층에게 호소력을 가질지 일단 의문이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끝내기 전에 저도 오늘 잠시 전에 박성태 앵커랑 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저희 제작진한테 노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성태 앵커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자, 요새 뉴스 썰기 구독자도 높아지고 조회수도 높아지고 있다. 너무나 뉴스 썰기 잘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내부 청소했더니 달라졌다.
참고로 내부 총질이 아니라요. 이 스튜디오 청소를 했더니 화사해졌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앵커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썰라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했더니 저렇게 물고기를 닮은 하체리 엄지척 이모티콘을 직접 또 하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지영과 함께라고 쓰고 있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쓰려고 했던 건지.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방송의 흐름을 위해서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제가 뭐 강지영과 함께 뭐 박성대 앵커랑 셋이 한번 술 한잔 하시죠, 뭐 회식하시죠 이런 걸 쓰려던 게 아니라 네. 자 강지영 앵커와 함께 다음 주 3시 50분부터 시작하는 썰전 라이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쓰려고 하다가 찍힌 겁니다. 와, 이런 빌드업 정말 훌륭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4시부터 많은 시청과 유튜브 썰기 또 구독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썰전 라이브 4시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널 구독하고 싶어